여러분,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게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 걱정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지켜온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그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놓으면 정말 죽을 것 같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행복담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된다고요. 세월이 쌓이면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작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어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상 그 나이가 되어 보니 마음의 짐은 오히려 더 무거워져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고집은 더 단단해졌고 상처받는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정작 무엇 하나 내려놓기가 이토록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답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놓지 못하는 건 물건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서 놓지 못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내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면,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었다면, 내가 지켜온 그 자존심이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면, 그 생각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꽉 쥔 채로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5가지 치명적인 공통점.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간에 이건 나 얘기잖아 하고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뜨끔한 그 순간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가 한결 가벼워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뿌리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한마디 안 하면 저 아이가 제대로 살겠어? 내가 챙기지 않으면 다 엉망이 될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 진심 어린 사랑과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마음은 더 강합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 그것이 지금껏 그분들을 움직이게 한 힘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이 멈출까요?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슬프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발 물러서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잘 굴러갑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쥐고 놓지 않을수록 주변 사람들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모든 걸 대신 해주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실패를 견뎌내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네진 통제가 결국 그 사람의 날개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통제하려는 욕심의 뒤편에는 사실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무서운 겁니다.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봐, 내 자리가 사라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더 꽉 쥐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가족에게 짐으로 얹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통제는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키우는 것, 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시겠습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꼭 개입했던 일 하나를 그냥 지켜봐 주세요.
말하고 싶은 걸 꾹 참고 그냥 믿어주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손이 근질근질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딛고 나면 여러분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손을 놓는 순간 관계가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것을. 통제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명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꼭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예전에 말이야.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언제나 찬란합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 시절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처음 한두 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매번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그 시절의 직함, 그 시절의 성과, 그 시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없어지면 지금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릴 것처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장은 원래 어디에 답니까? 가슴에 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의 상징으로 특별한 날 꺼내 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장을 매일 아침 목에 걸고 잠자리에 들 때도 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 디스크가 옵니다. 과거의 영광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진짜였고 그 성취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챕터입니다. 책을 읽을 때 앞 챕터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계속 그 페이지만 붙들고 있으면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은 새로운 챕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년 이야기를 반복하는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만으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어렵다는 두려움이 과거를 자꾸 불러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함도 없고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고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버거운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요. 그 모습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내가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무심코 피어있던 꽃 한 송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가 새롭게 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왕년은 지나간 계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오늘이 여러분이 살아갈 가장 새로운 날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무슨 생각을 하며 눈을 뜨셨습니까? 오늘 하루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걸 해볼까? 이런 생각보다 혹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어제 내가 한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걸 하면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을까? 만약 하루의 시작이 남의 시선으로 열린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행복보다 남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하다. 우리 문화 안에는 오래전부터 체면이라는 것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체면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가다듬는 것, 그 안에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체면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를 지키느라 속이 골마갑니다. 정작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뒷전이 되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진짜 내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고 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훨씬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자식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지난번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는 그 모든 것들을 남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옆집 누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친구 자식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솔직히 그렇게 오래 기억하십니까? 다들 자기 짐을 들고 가느라 바쁩니다. 남의 짐을 구경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토록 남의 시선에 얽매일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켜켜이 쌓인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잘했을 때보다 창피를 당했을 때의 기억이 훨씬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된 두려움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선택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두려움에게 조용히 말할 때가 됐습니다. 고마웠어. 그런데 이제 내가 운전하는 시대는 끝났어.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그 오랜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웃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남의 시선은 나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앞서 우리는 통제욕, 과거의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깊은 곳에는 두 가지 뿌리가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가지, 어쩌면 가장 아프게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네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 그 불확실성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미리 통제하고 대비하려 합니다. 혹시 몰라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말들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안이 지나쳐서 현재를 갉아먹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붙들려다가 이미 와 있는 오늘을 흘려보내고 맙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 실제로 그 걱정대로 일어난 것이 몇 %나 됩니까?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85%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5%도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이었고요. 우리는 평생을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며 살아온 겁니다. 불확실성은 없앨 수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보상 심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섯 가지 중 가장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정말 억울하고 서러운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자식은 연락도 뜸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한 듯한 태도입니다. 가족을 위해 내 꿈을 포기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서러움은 진짜입니다. 그 억울함은 충분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내가 준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조건부가 됩니다.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준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오지 않는 보상을 기다리며 쌓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원망입니다. 주었으면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내가 준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원망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통제하려는 손을 놓고 돌아오지 않는 보상을 기다리는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깊은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제하려는 욕심,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의 공포,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보상을 기다리는 마음까지.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불편하셨습니까? 어느 대목에서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배낭을 메고 산을 오릅니다. 올라가는 길은 힘들지만 설렙니다. 정상을 향한 목표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 그 풍경을 바라볼 때의 그 감동.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무거운 배낭을 짊어집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정상을 찍고 하산할 때, 배낭 안에 올라올 때 집어넣었던 돌덩이들이 그대로 들어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올라올 때는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내려가는 길에서 그 무게는 2배, 3배로 느껴집니다. 무릎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것을 배낭에 담으며 살았습니다. 야망도 담고 체면도 담고 남과의 비교도 담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도 담았습니다. 그 무게를 버티며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려올 시간입니다. 하산길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씩 꺼내서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고집을 꺼내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여유가 들어옵니다. 욕심을 꺼내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원망을 꺼내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감사가 피어납니다. 배낭이 가벼워질수록 내려오는 발걸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려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더 꽉 쥐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펼쳐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지.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내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이 짧은 5글자가 여러분의 오늘 밤 베개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잠자리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평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